자, 이제 어느덧 학기의 반이 간 거야. 중간고사 봤으면. 또 나머지 학기를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토목과에 입학해서 또 나하고 배우는 철근 콘크리트 분야에서 점점 전문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럼 다 여러분들의 그 역량이 되니까. 중간고사 좀 잘못 봤다 해도 실망하지 말고 더 노력해가지고 기말고사 때 더 좋은 성적 내면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고 수업은 진행 안 하고 시험으로 이제 그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조금 이제 터울이 있으니까 기억을 할 수 있겠지. 얼마? 일주일 차이니까.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냐면은 설계법의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인류가 쓴 설계법은 허용력 설계법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강도 설계법 쓰고 최근에 와서는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는 것까지 발전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우리 철근 콘크리트 설계는 무슨 설계법으로 한다 그랬지? 강도 설계법으로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강도 설계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중간고사 이전에 설명을 했어요. 왜냐? 우리가 이 설계법으로 설계를 하니까 이걸 제일 잘 알아야 된다 해서 이 설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첫 시간에는 허용력 설계법의 개념을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이 설계법을 쓰지는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계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또 역사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그런 장단점도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가장 진보된 설계법인 한계상태 설계법을 설명을 하겠어요. 개념을. 자,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은 강도 설계법으로 돼 있지만 우리 토목 쪽에서만 쓰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은 우리만 쓰는 게 아니야. 토목 건축 다 써. 근데 토목에서만 쓰는 도로교 설계 기준에서는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배우지는 않지만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겠다 해서 그 가르쳐 줄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세 개 설계법을 다 배웠으니 아주 간단한 예제로 설계를 해볼 거예요. 각각의 설계법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냥 정량적으로 딱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유화적인 예제지만 아주 간단한 예제 가지고 허용력 설계법으로도 해보고 강도 설계법으로도 설계해보고 한계상태 설계법으로도 설계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허용력 설계법을 이제 개념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설계법을 쓰지는 않지만은 개념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그 설계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 쓰고 있는 설계법, 강도 설계법이 중요하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이 설계를 한다는 말은 최종 결과가 단면 재온하고 재료 강도를 결정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도면으로 정리해 놓은 게 설계 도면이고 계산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구조 계산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하냐? 목표가 있지. 무슨 목표? 안정해야 되고 파괴되지 않고 안전해야 되고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은 사용성이 확보돼야 되겠고 오랫동안 그 성질이 그 능력이 그 품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내구성이 확보돼야겠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 값을 결정해 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주로 강도 설계법에서는 안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왜냐하면 사용성은 나중에 배우니까 안전을 갖고 설명했어. 그리고 이 강도 설계법은 안전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사용성 설계는 또 따로 해. 또 따로 한다고. 그것은 이제 2학기 때 배우니까 우선 안전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했냐면 하중이 작용을 하면, 그죠? 그 하중 때문에 뭐가 생겨? 하중 영향이 생기죠. 그죠? 하중 영향이 생겨. 그것보다는 뭐가 커야 되겠어? 저항이 커야겠지. 그죠? 저항값이 커야겠지.
그래야지 설계가 제대로 된 거지. 안전만 놓고 본다 한다면은 이 저항값이 강도겠지. 여긴 부재력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여튼 요걸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자, 설계할 때 그 사용 하중이 있는데 요 사용 하중은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야. 확률적으로.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더 안전하겠어? 더 키워줘야 안전하겠지. 작용하는 하중을. 그래서 일단 뭘 도입해? 하중 계수를 도입하지. 곱하기 하중 계수를 곱했다고. 그지? 이것보다 우리는 뭐라 그러지? 계수 하중이라 그랬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나왔지만 고정하중에다가는 1.1을 곱하고 활하중은 1.6을 곱했어. 즉 하중의 특성도 반영한 거지. 불확실성이 큰 활하중은 좀 더 많이 켜주고 고정하중은 좀 그것보다는 좀 덜 켜주고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중을 요 계수하중을 작용시켜 놓고 이제 어떻게 해? 요걸로 어떻게 하지? 구조 해석을 하죠. 그죠? 구조 해석을 한단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하중을 작용시켜 놓고 뭘 구한다? 하중 영향을 구한다 그 말이야. 단면력이 얼마니? 예? 처짐이 얼마니? 균열은 폭이 얼마나 되니? 이런 걸 계산해내는 게 구조 해석이야. 그래서 구조 해석하려고 뭐 배운다 그랬어 내가? 여러 응용력학 배운다 그 말이야. 근데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이제 내가 뭐 간단한 건 좀 설명해 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안전만 놓고 보면은 요 구조 해석해 갖고 뭐 구해내겠어? 단면력을 구해내겠지. 그죠? 단면력을 구해내. 그런데 그냥 단면력이 아니지. 어떤 하중을 작용시켰어? 계수 하중을 작용시켰으니까 무슨 단면력이라 그래? 계수 단면력이라 그런단 말이야. 계수 단면력이라고. 그래서 단면력이 몇 개 생겨? 3개 생겨. 무슨 모멘트? 아니, 휨 모멘트. 그지? 근데 그냥 휨 모멘트가 아니고 뭐야? 계수 휨 모멘트. 왜? 계수 하중을 작용시켜서 구한 단면력이니까. 또 뭐 또 생겨? 전단력도 생기지. 그럼 뭐라고 그래? 계수 전단력. 그래서 우리가 처음자를 U를 붙였지? 또 뭐 또 생겨? 축방력도 생기지. 그래서 그것도 N이라고 쓰고 계수 축방력. 이렇게. 이걸 구했다고. 이게 지금 뭐야? 여기 하중 영향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 저항은 안전만 놓고 보면 이게 저항이 뭐야? 강도값이지. 그죠? 강도값이야. 요 강도값은 뭘로 결정돼? 재료의 강도. 강도 얼마짜리 썼냐? 이에 따라서 강도가 틀려지겠지. 콘크리트 강도 센 놈 쓰면 강도가 커질 거고, 철근도 항복 강도가 큰 놈 쓰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 다음에 단면의 크기가 크면 강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뭐로 결정돼? 재료 강도, 그 다음에 단면의 재원, 그 다음에 이걸 구해내는 식들이겠지. 이런 식들이. 저거 가지고 이제 강도가 얼마인지 계산해내는 식들이 있겠지. 모델식이라 그래. 이걸로 결정돼. 그런데 재료 강도니 단면이 재원이 모델식이니 이것도 확률적으로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 휨 모멘트에 저항하는 강도는 휨 강도라 그러겠지. 공칭 휨 강도라 그래. 공칭 휨 강도. 그런데 요놈 그대로 써주면 요 불확실성이 있으니, 예? 여기다가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 한 번 더 쓰자 이거. 요걸로 구한 강도를 공칭 강도라 그래. 공칭 강도. 이건 어떻게 구해진다? 재료 강도, 단면 재원, 모델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공칭 강도가 휨 모멘트에 저항하면 공칭 휨 강도. 전단력에 해당되는 것은 공칭 전단 강도. 축방력은 공칭 축 강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요걸 구한 이 값들도 불확실성이 있어. 그러니 이대로 쓰면 안 되겠네.
그래서 뭘 도입했지 이따가? 강도 감소계수를 도입했지. 뭐라고? 강도 감소계수. 1보다 더 작은 강도 감소계수를 곱해줘가지고 낮춰줬지. 그래 안 그래? 그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공칭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계수 곱한 강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설계 강도라 그래. 네? 설계 강도라 했다고. 그래서 휨에 대한 휨에 대한 설계 휨 강도는 MD라고 썼지.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해? 공칭 휨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계수 곱해서 구했다고. 전단에 저항하는 설계 강도는 설계 전단 강도라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공칭 전단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계수 곱해갖고 낮춰줬다고. 설계 축 강도는 공칭 축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계수 곱해갖고 낮춰줬다고. 그래서 각각 이것보다 요놈이 크게, 이것보다 요놈이 크게, 이것보다 요놈이 크게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죠. 그래 안 그래? 요것이 이쪽이 더 크면 된다고 말이야. 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강도 설계를 생각해 보면, 이 강도 설계에서는 확률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 군데다 뒀어. 어디가 안전장치지? 하중을 키워준 하중계수가 안전장치지. 또 어디가 있어? 강도를 낮춰준 강도 감소계수가 안전장치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쪽 강도는 그냥 부재 강도를 요 재료 강도만 놔두고 생각하면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있는데 그거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통째로 부재 강도를 딱 낮춰줬지. 요 강도 감소계수로. 만약 예를 들어서 축강도 같으면은 요게 간단하게 우리 응력은 면적분의 이렇게 되지, 수직 응력은. 그러니까 요 강도는 응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축강도는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다 한다면은 콘크리트의 강도에다가,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해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면적 더하기 철근의 항복 강도에다가 철근의 면적 이렇게 곱해준 것이 강도겠지. 요 강도겠지. 그런데 요 놈을 계산해 갖고 통째로 파이라는 곱해서 딱 낮춰줘 버렸지. 요 재료를 따로따로 감안했어 안 했어? 따로따로 재료의 특성을 반영한 건 아니지. 그래 안 그래? 재료의 콘크리트라는 불확실성, 철근이라는 서로 여기 하중은 어떤 놈이 불확실성이 크냐에 따라서 어떤 놈 많이 켜주고 어떤 놈 조금 덜 켜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서로 다른 그 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않고 통으로 구해갖고 그놈을 딱 낮춰줬지. 뭐 65%만 하자, 70%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지?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 각 설계법의 장단점 설명할 때 이해시키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었구나. 그래서 요것을 목표를 이렇게 달성을, 요 부동호가 이렇게 되게끔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강도 설계법은. 1학기, 2학기 내내 이제 앞으로 이 설계법으로 하려고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한 거야. 응? 자, 이 강도 설계법, 지금 이건 무슨 설계법? 강도 설계법이야. 그래서 Ultimate Strength Design, 그래서 USD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 요놈하고 딱 비교해서 한번, 그거하고 딱 비교해서 허용력 설계법을 내가 설명을 해볼게. 허용력 설계법을. 자, 요까지 지금 설명한 것은 뭐야? 강도 설계법이지? 요놈하고 딱 비교해서 내가, 허용력 설계법을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 자, 허용응력 설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working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이라고도 말하고, 저 어디 가보면 여기 써져 있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말 그대로 요 허용, allowable 스트레스 디자인이라고도 해. 둘 다 똑같은 말이야. 요 말에가 뜻이 딱 들어있어. 스트레스는 왜 생기냐면 하중 때문에 생기지. 그래 안 그래? 스트레스는 하중 때문에 생겨.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까지만 허용하겠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내가 비교하면 정량적인 수치로 내가 스트레스를 100을 받으면 죽은다 해봐봐. 응? 그러면 구조물로 말하면은 스트레스가 100대면 파괴된다 그 말이지. 그런데 항상 생기는 스트레스가 40을 안 넘게 하겠다. 그게 허용 능력이야. 그럼 100대면 파괴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40은 절대 안 넘게 하겠다 하면은 파괴해 안 해? 안 하겠지. 그죠? 그래서 허용 능력이야. 스트레스를 어디까지만 허용하겠다 하는. 그 다음에 여기 워킹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은 워킹.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에 기반을 두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파괴할 때는 더 큰 스트레스가 생기겠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개념은 그건데 어떻게 하냐? 아까 여기서 사용하중에다가 하중계수 곱해갖고 구조해석해서 단면력 구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계수하중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용하중을 써. 그냥 사용하중을. 사용하중이 워킹 스트레스, 사용하중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워킹 스트레스야. 그래서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이라고 그래. 사용하중을 써가지고 뭘 하겠어, 이제? 구조 해석하겠죠? 그러면 뭐 생겨? 하중 영향이 생기겠지. 예? 여기서 파괴에 해당된다는 건 뭐겠어? 단면력이겠지. 지난 시간에 배웠어. 단면력. 구조에서 단면력 구한단 말이야. 사용하중 작용시켜놓고 계수하중 안 쓰고 안 키워주고 그냥 그 사용하중 써서 구조해석을 해. 그럼 뭐 생겨? 단면력 생겨. 뭐? 휨 모멘트, 전단력, 축방력이 생기겠지.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 표현한 거고 똑같은 물리 현상인데 뭘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응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똑같은 물리 현상인데 어떤 놈은 힘으로 그냥 표현하고 어떤 놈은 면적당으로 표현해서 스트레스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 P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 F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똑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요 단면력으로 표현 안 하고 응력으로 표현하도 똑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야. 자, 여기까지 되면 자, 이 응력 중에 콘크리트에 생기는 응력하고 철근에 생기는 응력들이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런데 이 콘크리트에 생기는 응력이 얼마를 넘지 말아라. 콘크리트는 어디까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어? 지금 우리 배운 걸로는 FCK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콘크리트의 허용력을 얼마로 보냐면은 0.4 FCK로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에 생기는 응력은 FCK 몇 %까지만? 40%까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까 말했던 뭐야? 콘크리트는 FCK 도달하면 죽어. 그런데 콘크리트 생기는 응력은 얼마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것에 40%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놈이 요 놈 안 넘어가게. 철근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FI까지 갈 수 있겠지. 우리 이상화 시킨 걸로 하면. 그런데 그것에 50%를 허용해 줘. 그러니까 300메가파스칼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항복 강도가 항복 응력이 50%, 150까지만 허용해 주겠다. 그 이상 안 넘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요 놈보다 요 놈이 더 클 거고 요 놈보다 요 놈이 더 크면 안전해 안 해? 안전하지. 그죠? 이렇게 하는 설계법이야. 허용력 설계법은.
강도 설계법에 비해서는 간단하죠. 안전장치에 어디 들어있어? 안전장치 어디, 그 불확실성의 안전장치 어디가 들어있어? 허용력에가 들어가 있지. 그래, 안 그래? 허용력에가 들어가 있지.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겠다 하는 여기가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이 봐봐.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강도 설계법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하지. 설계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하중의 특성을 고려했어, 안 했어? 고정하중, 하나중 이런 거 구별했어, 안 했어? 안 했네. 하중의 특성도 반영 안 했네. 그죠? 안전장치는 어디만 들어있어? 허용력에만 들어있네. 강도 설계법은 아까 어쨌어? 재료의 특성은 반영 안 하고 전체 부재 강도를 구해서 그놈을 딱 낮춰줬지.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어때? 재료의 강도에, 재료의 스트레스에 기반을 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콘크리트는 불확실성이 더 크니까 많이 스트레스 레벨을 많이 낮춰놨지. 그래, 안 그래? 40%까지 낮춰놨어. 요것은 좀 더, 이건 스트레스 레벨을 조금 그것보다는 좀 위로 올려놨지. 재료의 특성도 좀 반영했네, 이건. 그렇지만 하여튼 그 강도 설계법에 비교하면 훨씬 간단하고, 그지? 하중의 특성도 반영도 안 했고, 개념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설명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해버렸으니까 한번 보자고. 허용력 설계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뭐라 그랬지? 영어로 허용하다가 영어로 allow잖아. allowable stress design. 그래서 이 앞자 따가지고 ASD 이렇게 말한다고. 또는 뭐라고도 한다? working stress design. 그래서 이거 따와갖고 뭐라고도 한다? WSD라고도 한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탄성체라고 보고, 탄성체라고 본단 말은 뭔 말이야? 후크 법칙이 적용한다. 그 말이지. 그거 똑같은 거지. 그렇게 보고, 자, 콘크리트가 응력 변율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후크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막 이렇게 바뀌는데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력을 쓸 수 있어? 계산돼? 직선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탄성치로 가정을 해? 자, 요 스트레스 레벨을 요 낮은 단계로 낮춰놨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째? 직선이 직선.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가지고 탄성체로 봐버리자, 그 말이야. 그렇게 가정을 하고 콘크리트 인정 강도는 무시해버리자. 콘크리트 인정 강도는 작으니까 없다고 봐버리자. 그래서 사용하중에 이제 모멘트만 놔두고 보면 사용하중에 대해서 하중계수 곱했어, 안 곱했어? 안 곱했어. 그냥 하중계수 안 곱하고 사용하중 그대로 썼다고. 그거 해갖고 구조해석을 해. 예? 근데 모멘트만 놔두고 보면 이렇게 구조해석하면 모멘트가 나오겠지. 내 휜만 놔두고 생각하면. 그러면 요것은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 응력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휘응력 공식 내가 전번에 가르쳐줬지. I분의 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응력이 뭘 넘어가면 안 된다. 허용응력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개념으로 설계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이해하려고 덤벼봐요. 나중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여기 내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봐. 보에서 휨 압축 응력은 요 콘크리트 응력은 얼마 안 넘어가겠겠어? FCK의 40%. 그 다음에 요 철근을 보면 이게 철근하고 콘크리트 나눠져 있지. 철근을 보면 이건 휨만 갖고 내가 이야기한 거고, 철근을 보면 SD 300이면 허용력이 얼마야? 300메가파스칼인데 얼마 봐줬어요? 150 봐줬지? 이게 반 봐줬지? 아까 0.5 내가 이야기했었잖아.
350이면 110, 반 봐줬지? 그런데 강도가 좀 크면 200이 아니라 180 이런 식으로. 근데 0.5라고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허용력이 주어져 있어. 어디까지만 허용하겠다. 재료의 스트레스가 콘크리트하고 철근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어디 이상 넘어가지 마라라고 허용력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말이야. 그거 안 넘어가게끔. 아, 내가 앞에서 설명할 때 하나 빼먹고 왔는데 강도 설계법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안전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사용성 설계는 따로 한다 그랬지. 2학기 때 배운다 그랬잖아. 사용성 설계는 따로 한다 그랬어. 그런데 허용력 설계법은 그냥 이렇게 설계하면 사용성까지 확보돼 버려. 왜? 요 재료에 콘크리트만 놔두고 보면 스트레스가 요 낮은 단계가 있지. 스트레스가 아주 낮은 단계, 스트레스 조금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사용성은 검토 안 해도 다 만족해. 자, 봐봐. 보가 이렇게 많이 쳐지면 사용하는데 불편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많이 쳐지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생길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얼마 이상 생기지 말아라. 이건 낮은 단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쳐지겠어? 아니고 조금만 쳐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토 안 해도 사용성이 확보돼 버려. 응? 조금 정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간편하게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개념만 이해해요. 이 설계법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안전이 어디가 들어있냐면은 어디가 들어있어? 요 허용력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요 콘크리트의 안전율을 보면 FCK 얼마만 봐주기로 했어? 아, 여기 있구나. FCK 얼마만 봐주기로 했어? 40%만 봐주기로 했어. 그래서 콘크리트가 안전율이 얼마 들어있는 거야? 1 나누기 0.4 하니까 2.5배의 안전율이 들어있는 거야. 그지? 철근은 어째? 0.5 봐주기로 했으니까 2배의 안전율이 들어있는 거야. 이해돼요? 콘크리트는 FCK까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의 40%까지만 스트레스가 생기게 하자 그러면 그만큼 나머지만큼 안전율이 들어있는 거지. 0.4분의 1만큼. 이건 0.5분의 1만큼, 그러니까 2배의 안전율이 들어있는 거지. 안전율이 이렇게 확보하는 개념이다. 여기 막 거창한 이론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허용력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야. 간단하게.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탄성체로 놓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탄성체라고 보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탄성 해석을 한다고. 탄성 해석을.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가서 힘설계 할 때도 탄성 해석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탄성 해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봐봐봐. 여러분들 이거 배웠어. 뭐 배웠냐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 했었지. 재료 두 개를 딱 맞대놨어. 이놈은 A라는 재료고 이놈은 B라는 재료인데 이 A라는 재료는 탄성 계수가 커. 큰 재료야. 이놈은 탄성 계수가 좀 작은 재료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응력분열 곡선이 A라는 재료는 이렇게 생겼으면 B라는 재료는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야. 이놈은 기울기가 크지? 이 기울기가 탄성 계수인데 그죠? 이놈은 탄성 계수가 크고 이놈은 작아. 그런데 이 두 재료를 맞대놓고 아주 강한 판으로 딱 누르면 두 개 다 받칠라 할 건데 어떤 놈이 많이 받친다? 왜? 탄성 계수가 크니까. 그래서 몇 배만큼 더 받친다? 두 개의 탄성 계수비만큼 더 받친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 철분 콘크리트 부재는 두 재료가 같이 있는 거지. 자, 이제 봐봐. 요렇게 짧은 기둥이 있다고 해보자. 우리 짧은 기둥이. 예? 근데 이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야. 이게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렇게 철근이. 위에서 보니까 단면은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겼네. 여기가 철근이 이렇게 들어있어.
철근 콘크리트가 성립하는 이유 중에 두 재료는 부착 강도가 커서 일체로 거동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 탄성 해석을 하니까 지금 탄성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흰 피로 누르면 줄어들겠지. 콘크리트가 줄어든 길이나 철근이 줄어든 길이나 어찌해야 돼? 같아야지. 그지? 일체로 거동하니까. 아시겠어요? 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해보자고. 에? 요 철근 요 네 개의 철근의 면적을 AS 프라임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은 요 전체 면적은 앞으로 어떻게 쓰냐면은 면적을 A라고 하고 전체 면적 그로스 그래서 AG라고 썼어. 그럼 이거 얼마야? B 곱하기 H지. 맞아요? AC는 얼마야? 그러면 콘크리트 면적은 저 AG에서 빼기 AS 프라임 빼줘버리면 되겠지. 맞아? 자, 이런 문자를 내가 하나 여러분 도입했어요. 그 다음에 흰 피로 누르면 스트레스가 생기겠지. 받칠라 하겠지. 자, 내력 이꼬르 외력이야. 외력이 P고 안에서 내력은 스트레스 곱하기 면적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콘크리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다가 콘크리트 면적 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철근은 같이 받치지 더하기. 철근은 철근의 응력에다가 철근의 면적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똑같아야 돼. 그런데 우리 뭐를 하나 알고 있어? 콘크리트에 생기는 변형률이나 철근에 생기는 변형률은 어찌해야 돼? 같아야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러면은 지금 탄성 거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크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뭘 어떻게 쓸 수 있어? 응력은 탄성 계수 곱하기 변형률이니까 변형률은 콘크리트 탄성 계수분의 콘크리트 응력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쪽은 아니 여기 잘못 써졌다. 잘못 써졌지. 뭐라고 써야 돼?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지? 이쪽은 철근의 탄성 계수분의 철근의 응력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철근의 응력으로 표현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지? EC분의 ES 콘크리트 응력 이렇게 되겠지. 뭐 안 배운 것처럼 그러지 마. 다 배웠어. 그래서 요 놈을 한 문자로 썼지. 뭐라 했지 이것보다? 탄성 계수비라고 했어요. 나 재료를 괜히 가르쳐줬나? 재료 시간에. 그래서 뭐라고 썼어? N이라고 썼지. 탄성 계수비,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분의 철근의 탄성 계수다. 요 철근의 탄성 계수는 2 곱하기 15 5승 메가파스칼 항상 한 값이고 이것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따라 틀려진다. 뭐 8,500 세제곱군 FCU도 FCU는 FCK 더하기 델타 F다. 다 배웠잖아. 그래서 요 값은 정수로 쓴다. 뭐 다 배웠잖아. 이렇게 써지네. 이 말이 뭔 말이야? 요렇게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서는 요렇게 흰 피가 누르면 철근에 생긴 스트레스가 콘크리트에 생긴 스트레스의 몇 배? n 배. 여러분 대답했잖아. 강한 놈이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럼 요걸 딱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 FC, AC 더하기 여기 뭐야? N, FC, AS 프라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럼 이것을 그냥 콘크리트로만 바꿔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콘크리트로만 묶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AC 더하기 N, AS 프라임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요 가로 안에 있는 값을 환산 단면적이라고 그래. 자, 왜 환산 단면적이냐? 단면이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겼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생겼는데 요놈을 어떻게 환산시켜버리냐면 이렇게 환산시킨 거야. 여기 철근에 있는 위치는 딱 빼고 요 내가 빗금친 게 뭐야? 콘크리트 면적이지. 요거지 요거. 그래 안 그래? 이 철근 구멍 뽕 나 있어. 그런데 지금 뭘로 표현해 놨어요? 콘크리트 응력으로만 표현해 놨지. 그래서 이 철근을 뭘로 바꿔줬냐면은 콘크리트로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이 구멍 뽕 난 놈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바꿔준 거야. 이렇게. 요 네 개를 합쳐놓은 값이 뭐겠어? 요거야 이거. N AS 프라임이다 그 말이야. 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고 뭔 재료가 들어있어? 여기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있는데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니 요놈을 뭘로만 바꿔줘 버린 거야? 콘크리트 하나로만 바꿔준 거야. 환산시켜버렸지 콘크리트로.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한다? 이 값을 환산 단면적이라고 한다고. 요거 왜 가르쳐줘요? 나중에 이제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탄성 해석 막 하올 때 환산 단면적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야. 왜 허용력 설계법에서 가르쳐줘요? 허용력 설계법이 아까 탄성체로 보고 탄성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구멍 뻥 뚫어져 있으니까 유치하네. 그래서 이렇게도 요놈을 이렇게도 바꿔도 상관없겠지. 여기 다 채워버리자. 그냥 다 채워버려. 다 채워버려. 그러면 요 다 채우면 얼마야 이게? AGG. 그래 안 그래? AGG. 아까 AG가 P 곱하기 H였으니까. 그죠? 채웠으니까 그 구멍난 채운 만큼을 이쪽에서 빼주면 되겠지. 네 군데서. 어? 얼마 빼주면 되겠어? 요 빼주면 되는데 아까 저놈보다 좀 작게 빼줘야 되는데 요 네 개가 얼마겠어? 원래 얼마였지 이게? N AS 프라임이었지. 구멍 네 개가 얼마야? 빼준 게 AS 프라임이지. 그잖아. 요 네 개가 AS 프라임이니까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 이게 N-1 AS 프라임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요 면적은 AG 더하기 N-1 AS 프라임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요걸로도 바뀐단 말이야. 그냥 식으로 써도 돼. FC에다가 AC는 아까 얼마였어? AC는 AG 빼기 AS 프라임이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MAS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FG에 AG 더하기 N-1 AS 프라임. 이거 똑같잖아. 내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지만 식으로 써도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환산 단면적이고 이것도 환산 단면적이야. 왜 그러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합성 재료잖아.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탄성 해석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 철근이 있지만 철근을 뭘로 바꿔버린 거야? 콘크리트로 다 하나로 바꿔갖고 계산하면 편하겠지. 그래 안 그래? 탄성 해석할 때. 그래서 이거 가르쳐준 거야. 자, 오늘 새로운 거 배웠네. 뭐? 환산 단면적이라는 걸 배웠네요. 어? 자, 내가 여기서 설명을 했지만 그 다음 유인물이 이거야. 그지? 쭉씩 막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방금 우리가 배운 그거야. 아시겠어요? 자, 또 배운 거 뭐였지? 철근의 응력은 콘크리트에 생기는 응력, 그 위치에 콘크리트에 생기는 응력의 몇 배? N배다. N배다. 그런데 압축 철근은 2N배 해줘야 돼. 2N배. 이것은 나중에 배울 건데 우선 자, 콘크리트에 생기는 응력에 그러니까 철근이 있으면 철근 위치에서 생기는 콘크리트 응력에
콘크리트 응력보다 철근은 몇 배? n배의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말이야. 아까 그랬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탄성 계수비만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서 콘크리트 생기는 스트레스에 같은 위치에 철근이 생기는 스트레스는 몇 배다? n배다. 근데 압축 철근일 때는 몇 배다? 2n배다. 인장 철근이 아니고 압축 철근일 때는. 우선 n배만 알고 있어. 이것도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해서 내가 뭘 가르쳐 줬냐면은 허용력 설계법의 개념을 가르쳐 줬어요. 머리가 조금 막 이렇게 복잡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강도 설계법하고 비교해서도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느낄 수 있다시피 허용력 설계법은 강도 설계법에 비해서 좀 간단하구나. 우리 인류가 최초에 쓴 설계법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직 많이 없었으니까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했겠지. 안전장치는 어디만 들어있다? 허용력에 들어있다. 하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냥 그 안전장치는 어디만 있다? 허용력에만 있다. 그러니까 하중도 그냥 사용하중 그대로 쓴다.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은 아주 워킹 스트레스. 우리가 사용할 때 생기는 워킹 스트레스가 그 아주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탄성체로 보고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설계를 하고 나면은 사용성 설계는 자동적으로 만족되니까 따로 할 필요도 없다. 간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시간에 허용력 설계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이 설계법을 쓰지는 않아. 무슨 설계법 쓴다고 우리는? 강도 설계법 쓴다고.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그 어떤 설계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인류가 가장 진보한 설계법, 가장 진보된 설계법, 한계상태 설계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어요. 첫 시간에 여기서 마칠게요.